여러분 됐나요? 아 불안한데 불안해. 봐봐. 어? 왜 이러지? 응? 올라간다. 맞나?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이게 이렇게 돼야죠. 됐죠? 맞지? 예, 오케이. 된 거야. 예스. 이거 왜 댓글 보는 브이라이브도 이상해졌냐? 잠시만요. 내가 안 하는 동안 뭔가 많이 바뀐 것 같구만. 잠시만요, 여러분. 저 댓글 한번 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스트레이 기상입니다. 예, 보다시피 조금 부었죠? 네. 어제 너무 물 많이 먹고 자서 그런지 볼살이 통통해졌어요. 자, 잠시만요. 지금도 펜식으로 켰다고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어쨌든 예,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VI로 오랜만에 찾아오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뭐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 뭐 강의 보다가 그냥 때려치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들어가세요. V앱은 남아 있어서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지만 네, 강의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깜찍하구나. 감사합니다. 치즈케이크 먹을까 생크림 카스테라 먹을까 고민하던 중에 딱 너가 와서 골라줘. 당연히 치즈케이크지. 자네 나에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 아닌가? 한지성 때문에 일상생활 못하던 스테이 또 여기 있다. 안 돼요. 일상생활은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저를 좋아하지만 서로의 일상생활에 지장가게 하면 큰일 나요. 물론 여러분들도 제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있어서 뭔 말인지 알죠?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미안합니다. 나 출근해야 하는데 V앱 보느라 오늘 결근입니다. 출근을 몇 시야? 3시 13분인데 출근한다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저 공주라고요? 공주라. 오늘 먹방 안 해. 아쉽네. 먹방은 안 하는데 마방은 해요. 맛있는 방송.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시험 고맙다. 일찍 끝나서 한지성 보게 해주고. 시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스테이는 잘 봤을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 누나 지금 운동 중이었는데 왔어. 다시 하러 가세요. 근손실 일어납니다. 지성아, 교수님 조용히 해주세요. 지성이 목소리 안 들려요. 때리지 마. 오늘 뭐 했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오늘 자다 왔어요. 네, 오랜만에 어제 저녁에도 뭐 먹고 영화도 보고 리노 형이랑 같이 어제 공포 영화 봤어요. 그 공포 영화 중에 한국 공포 영화 중에 기담이라고 있는데 그거 형이랑 보고 이제 뭐 야식 좀 시켜 먹다가 오늘 거의 2시까지 잤어요. 아침은 안 먹었어요. 아침을 애초에 못 일어났거든요. 아까야 뭐 먹고 잤어? 회 먹었던 것 같은데. 네, 해산물도 먹고 회도 먹은 것 같습니다. 일 따위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허, 일을 해야 합니다. 기담 무섭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랑 제가 하도 옛날에 공포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웬만한 공포영화는
되게 안 무섭게 잘 보거든요. 신기하죠. 제가 제일 겁나는 제가 막 이러니까.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공포 영화를 볼 때 막 겁을 그렇게 안 먹는 스타일이어서 기담도 되게 이제 막 무서우려고 보다가 내용에 집중하게 되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살짝 슬프더라고요.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집에서 TV로 본 거야? 네, 집에서 TV에서 요즘은 유땡구에서 영화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TV에 연결해가지고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원래는 왔을 때 모자를 쓰고 왔거든요. 근데 모자 쓴 게 나아요? 이거 모자 쓴 거? 안 쓴 거? 뭐가 더 나아요? 여러분이 이쁜 걸로 여러분이 골라주면 할게요. 둘 다 이뻐. 똑같아. 벗어줘. 안 쓰게 되었어. 아니, 쓴 게 더 귀엽다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안 써줬으면 하는 우리 스테이가 훨씬 더 많은 관계로 안 쓰고 하겠습니다. 공포게임 잘한다고요? 공포게임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공포게임은 해본 적은 없고 많이 봐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공포 영화를 이제 공포 영화가 난다. 공포 게임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들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건 딱히 이제 엄청 무섭다 이런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네, 공포 게임은 안 합니다. 왜냐면 공포 게임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쫓아다니고 이런 건 괜찮은데 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일상에서도 그렇고 게임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정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게임을 하면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리하여 안 합니다. 저 옛날에 형이랑도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 때 형이랑 있을 때도 형이 공포 게임을 진짜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맨날 제가 막 죽고 그래가지고. 네. 귀신의 집? 그러니까 그건 좀 달라요. 귀신의 집은 몸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귀신의 집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보고 듣는 거는 괜찮은데 정말로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진짜 뒤집어집니다. 무서워요. 지성아 도토리 보고 무슨 생각했어? 형 약간 저한테 입덕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짜 저한테 약간 입덕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착한 형이죠. V 일하는데 V앱 중이라니 열리라고 이렇게 안녕. 오케이, 화이팅 하고 오세요. 좋은 자세야. 이거요? 이거 제 거 아닙니다.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있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먼저 옷 입고 올라갔는데, 응? 귀걸이를 안 들이고 왔네? 네, 그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제가 차고 있는 걸로 해버렸습니다. 지성아 겨울잠 자지 마. 안 돼요. 겨울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에 힘들어요. 뭔 말이지? 오빠 무서운 영화 추천 좀요. 파라노멀 액티비티. 그거는 저에게 처음으로 첫 충격을 준 영화였습니다. 약간 다큐식으로 하잖아요, 파라노멀 시리즈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뭔 재미로 보는 거지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보고 우와 진짜 무섭다 라고 생각했던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 내용이 궁금해서 무서워도 자꾸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포 영화에 입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성아, 오늘도 지성이가 머리했어? 물론이죠. 이제 근데 머리를 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왔을 때 모자를 쓰고 왔거든요. 모자를 쓰고 왔는데 생각보다 벗는 것도 괜찮아가지고 벗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1위는 웃으며 달려오는 벌금 빠진 것 같은데. 맞아요.
형이 약간 저한테 완전 입덕해가지고 아까 점심 그 라면 먹고 일어나자마자 배고파서 형 라면 먹고 있길래 그냥 장난으로 제 것도 끓여주려고 했는데 칭칭거리면서 끓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이 날 정말 좋아해. 저번에 말했죠. 그 형이 나 더 좋아한다고. 봐봐요. 그 형이 나 더 좋아한다니까. 공포 영화 말고 그냥 영화도 추천해줘. 최근에 본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뭐 봤지? 땡플렉스를 들어가 봅니다.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영화 무엇을 봤는지. 네. 아는 형님 아는 형님이 있네요. 아는 형님 봤고 신과 함께 봤죠. 네, 신과 함께 봤습니다. 신과 함께 한 3번 본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공포 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애초에 요즘 영화를 잘 안 본 것 같아가지고 하하하. 지성아 인시디어스 봤어?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귀신이 너무 무섭게 생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퀄리티가 좋으니까 귀신들이 다 진짜 무섭게 생겼어. 리노는 지성이가 자기도 좋아한다던데. 근데 오늘로서 준비해졌습니다. 그 형은 나도 좋아해요. 어떻게 그냥 같은 멤버끼리 도토리를 주겠어. 라면 끓여달라고 했는데 챈챈거리면서 라면을 끓여줘. 나보다 2살 많은 형이. 이런 우리 톡이 귀여워. 지성이 이름 2번씩 부르는 댓글만 읽어주는 거야? 나도 2번씩 부를래. 에이 뭔 소리예요. 저는 최대한 많이 읽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포게임 중 그림자북도 알아? 네 압니다. 그것도 좀 무서웠어요. 알포인트도 재밌었어요. 알포인트. 쉬는 날에 보통 뭐해? 뭐 하죠? 쉬는 날에 그냥 보통 정말 숙소에 있거나. 그러니까 되게 저는 쉬는 날이 딱 생기면 생각보다 다른 생활을 하기보다는 되게 저녁 늦게 일어나 있다가 되게 늦게 자고 되게 늦게 일어나서 그 날을 약간 정말 게으름뱅이처럼 보내요. 밥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나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딱히 배 안 고프면 딱히 시켜 먹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 그제서야 뭐 시킨 다음에 밥 좀 먹고 또 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그냥 뭐 정말로 쉬는 날에 쉬어요. 페이스캠 맞아요. 페이스캠 어제 올라왔더라고요. 페이스캠 보고 역시 우리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이랑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이 나를 정말 잘 꾸며주셨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말해주세요. 공부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면 이것만 보고 하세요. 그게 진정한 휴식이지. 맞아요. 뭘 좀 아시는구만. 한지성 소라게 해주시고 비니로 소라게 해줘라? 비니로 소라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이거 띵. 이게 뭐였죠? 이 드라마? 미안한다 사랑한다였나? 베라 무슨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 사빠딸 사랑에 빠진 딸기. 베이비들 이제 베이비들 나 왔어. 행복해? 나도 행복해.
지성씨 눈이 정말 반짝이네요. 그래요? 해달라면 다 해줘. 에이, 다 해줍니다. 뉴욕 치즈케이크, 뉴치킨은 안 좋아해? 뉴치케 그런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먹는 것만 먹어서 딱히 다른 걸 안 시키거든요. 딱 2개 시켜요. 초콜릿 무스 그리고 뭐였죠? 아까 말한 게 사과딸. 그거 2개 빼고는 안 먹어봤어 제가. 람지야 볼빵빵 해주세요. 와. 지성아 민초 먹어? 먹긴 먹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민초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딱히 무언가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어요. 민초를 와 너무 좋아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치즈케이크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완전 내 페이보릿이고요. 다른 거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무슨 소리가 났어? 드라마 추천해줘. 드라마요? 드라마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무슨 시리즈를 보는 것보다 뭔가 계속 유땡부에서 그냥 되게 있잖아요. 그냥 시간 잘 가는 거.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니면 뭐 되게 있어요. 그 어떤 외국 콘텐츠인데 되게 실용적인 그냥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막 실용적이게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되게 시간 잘 가거든요. 그런 거 보기 때문에 제가 요즘 본 게 뭐가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진짜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빠져있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성아 멤버들끼리 서로 베이비하고 부르게 된 계기가 어떻게 생긴? 전부터 궁금해서 솔직히 저도 딱히 그렇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베이비라고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군가 먼저 베이비라고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전염되다가 조금 사그라질 때쯤 제가 전염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베이비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베이비. 지성이에게 1일 베어 그릴스 체험의 기회가 온다면 제가 정말 베어 그릴스님이 나오는 생존 영상을 많이 봤어요. 정말 정말 많이 봤는데 존경은 해요. 존경도 하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 가면 진짜 1초 컷이에요. 전 진짜 약간 저는 1초 컷입니다. 내리자마자 이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창빈이 형 사이퍼 봤어요 여러분? 형이 잘하는 건 알아요. 근데 형이 이거 내기 전에 저한테 들려줬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생각했어요. 형은 항상 잘하는 걸 많이 봐서 그렇긴 한데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형은 천재입니다. 부럽죠? 제 형이 창빈이 형입니다. 랩을 엄청 잘해요. 부럽죠? 서창민 진짜 레전드. 나랑 결혼하자. 지성아 너도 천재야. 저는 천재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곤충이나 물고기 잡는 영상 본 적 있어요? 정말 많이 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곤충 싫어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지 마세요. 좀 곤충을 보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막 메뚜기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막 리오크 막 넓적사슴벌레 막 장수풍뎅이 이런 것도 보고 생각보다 그런 것도 많이 봐요. 막 타란툴라
진짜로 약간 곤충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 저 진짜 안 가본 지 오래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쿠아리움 가려고 시도를 했던 게 연습생 아 연습생 때 제가 연습생이 됐을 때는 제가 숙소에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쉬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요일마다 쉬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가 한 2017년인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완전 여름은 아니고 봄쯤이었어요. 살짝 쌀쌀할 때였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그 여의도 한강공원 있잖아요. 그쪽을 갔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한강 그쪽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강 가야지 하면 맨날 여의도 한강공원 가가지고 전철 타고 가가지고 이제 막 자전거 타고 근처에 걷다가, 근데 그쪽 근처에 63빌딩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63빌딩에서 지하에 아쿠아리움이 있으니까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그게 7월인가 그때 개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헐 하고 어떡하지? 한강이랑 63빌딩 걸어서 오기 조금 귀찮은데 해가지고 다시 그쪽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63빌딩 안에 밖인가? 아닌가 그쪽 안에 편의점 있어가지고 편의점 안에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나와서 또 걷다가 거의 저녁쯤에 들어갔었어요. 혼자 되게 잘. 전 되게 혼자 되게 잘 놀았어요. 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친한 애들이 없으니까, 정말 친한 애들 아니면 제가 잘 안 놀러 갔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좀 정말로 이제 막 두루두루 친하긴 한데 있잖아요. 약간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막 되게 재밌게 있는데 단둘이 있으면 되게 어색한 거. 제가 그걸 되게 잘 못 버텨서 혼자 놀러 갔었는데 그때는 되게 혼자 여기저기 자주 다녔어요. 막 서울이 되게 신기해가지고 강남에 내렸는데 거의 어디였냐? 진짜 걸어서 강남역에서 내렸는데 걸어서 천안까지 간 적도 있어요. 맞나? 어쨌든 제가 초반에는 그를 막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내향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기성아, 나 진짜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도 제일 친한 친구 한 명만 편에 반해도 하잖아.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내향적인 게 생각보다 저는 되게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멤버들이랑 맨날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바뀐 건 아니어도 약간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향적으로 옛날보다 낯가림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 멤버들 덕이죠. 연예인이 되고 나서부터? 아니요, 연예인이 되고 나서부터라기보다는 연예인이 되고 제가 데뷔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낯가림이 엄청 심했고 정말 멤버들이랑도 너무 친했는데 어느 정도 약간 그때는 아직까지는 남이 약간 외부인, 나한테는 약간 외부인, 그냥 친구 약간 이렇게만 생각했어 가지고 조금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내향적이었던 것 같은데 멤버들이랑 막 있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다 쌓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이랑 맨날 잘 지낼 수는 없고 싸울 때도 있고 뭐 다툴 때도 있고 그러다 또 화해하고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되게 더 끈끈해지잖아요. 멤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색한 거 못 견뎌서 TMI 남발. 제가 연습생 때 그랬어요. 어색한 거 못 견뎌서 TMI 남발하는 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같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가요. 그 멤버란다. 멤버 아니고 그때 당시 또 다른 연습생이랑 이제 연습생 때 저녁 시간이 돼서 그 친구랑 저밖에 이제 시간이 안 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또 이제 춤연습 있고 레슨 있어가지고 다 들어가고 이제 그 친구는 저만 나왔었어요. 그룹으로 있을 때는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같이 있어도 되게 친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뭐였죠? 너 언제 일어났냐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각 안 했냐, 뭐 요즘 레슨곡 뭐 봤냐, 서로 이런 얘기 하다가 밥 먹을 때 조용하고 서로 핸드폰 보고 들어갈 때 저쪽에서 우리 과일 음료나 먹을까? 이러면서 진짜 궁금해. 나 대학을 끊기면 안 돼. 맞아요. 그 잠깐의 침묵이 들어와서 나 혼자 래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래퍼를 했습니다. 귀 뒤를 만지는 이유가 있어요? 저요? 제가 귀 뒤를 만지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지나요? 이거 이엔이가 많이 하지 않아요? 저 잘 안 만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성아 멤버들이랑 싸운 적 있어? 에이 뭐 당연히 있죠. 어떻게 맨날 잘 지내요.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화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싸워도 화해를 빨리 해요. 그러니까 싸우면 그 어색한 공기가 서로 싫어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화해하려는 것 같아요. 서로. 네. 물론 바로 싸우자마자 야 미안하다 사과하자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싸우고 나서 어느 정도 서로의 개인 시간을 갖다가 화 좀 내려앉을 때까지 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냥 너가 먼저 잘못했든 내가 먼저 잘못했든 일단 서로 신경질 내고 예민해서 싸운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라고 서로 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멤버가 8명이 있고 성향이 다 다른데 안 싸울 수는 없죠. 근데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도 막 삐지고 막 짜증도 내고 그래요. 근데 되게 빨리 풀어요. 지성아 현진이 말고 다른 멤버들이랑 싸웠던 적 있어? 싸웠던 적? 그러니까 창빈이 형이랑 그러니까 저는 형들이랑 싸우면 울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다. 이거 말했었나? 창빈이 형이랑 데뷔 초반에 한 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제가 생각보다 그 가족이랑만 있다 보니까 형 동생의 그 선을 잘 못 지켜요 제가. 물론 그거는 제가 고쳐 나가야 될 점인데 못 지켜가지고 창빈이 형 워낙 친하니까 막 제가 장난을 쳤었는데 어떤 기분 나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빈이 형이 저한테 처음부터 화내기보단 창빈이 형은 일단 약간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지?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시도하려다가 저도 말이 안 통하니까 화나가지고 막 방에 팡 했는데 저 자식이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싸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아직 되게 내향적이었을 때라 되게 싸우고 나서 3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형이랑. 근데 형이 먼저 와서 사과를 해주는데 그때 펑 터진 거예요. 그때가 구사옥이었거든요. 구사옥 제가 연습실에 있었을 때 피아노 연습실 구사옥 연습실이 아니라 구사옥 연습실이 아니고 그 옛날 숙소에서 찬이 형 방이 있었어요. 제가 찬이 형 방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형이 들어와가지고 형이 많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데 펑펑 울었어요 그때. 나는 그 있잖아요. 제가 울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되게 애들이 우는 거 있죠. 이렇게 전 진짜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제가 우는 거 그 미로 1등 했을 때 우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엄청 많이 울었었고 찬이 형이랑은 연습생 때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연습생 때 5층에 찬이 형 작업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뭐 방이라기보다는 커요 5층이. 막 거울 앞에 여기가 거울이에요. 그럼 이 앞에 옛날에 저희 그 데뷔 그 프로그램 보면 뱀뱀 선배님이랑
형이랑 찬이 형이랑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연수에서 그쪽이 5층이거든요. 그쪽이 이제 뭐예요? 여기가 형 그 책상이고, 그리고 이쪽 뒤에 가면 서랍장이 있고, 이쪽 가운데에 그 연수생들 그냥 다용도 책상이 있어요. 그냥 그쪽에 뭐 밥 먹거나 아니면 뭐 그쪽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책상이 있는데, 그쪽에 맨날 항상 제 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형이 지성아 이거 좀 치우자 했었어요. 근데 네, 저는 또 이제 네 하고 이제 까먹고 안 치우고 안 치우고 하다가 찬이 형은 무서운 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저한테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직원분이 이제 찬이 형 불러오라고 하셔서 저는 내려가서 이제 찬이 형을 부르러 갔죠. 근데 찬이 형 그 사무실에서 직원분이 형 부르셨어요 했는데, 저 딱 보더니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딱 이제 눈치를 챘죠.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며칠 동안 그게 계속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제가 이제 막 혹시 그것 때문인가 하면서 5층을 정리하고 했는데, 그때 찬영이 말을 걸어줬어요. 그랬나? 뭘 했는데 말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말을 걸어주니까 그게 또 서러워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형이 딱 안아주고 울지 말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진짜 둔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엄청 업돼 있으면 엄청 눈치가 없고, 약간 그냥 평소 텐션이면 분위기는 잘 읽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여기서 장난칠 분위기 아니야. 약간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 누군가랑 막 크게 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도 화내는 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네, 화를 잘 안 내요. 저도 크게 화낸 적이 없어요. 리노 형이랑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춤 연습을 하다가 형이 장난을 쳤어요. 근데 제가 되게 뭔가 그 상황에서 저는 되게 예민했는데, 이 장난은 그래도 받아줘야 형이 무한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되게 약간 이런 그때 어떤 표정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저로서는 장난친다는 표정이었는데, 형한테는 제가 좀 안 좋게 일그러졌었나 봐요. 제가 되게 얼굴이 되게 예민했었나 봐요. 그래서 형이 오해를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막 엄청 얘기를 하다가, 너 그래도 나한테 그러면 그래도 내가 너보다 너랑 나랑 친한 건 알겠고 하겠는데 형인데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냐 했는데, 미안, 나 아까 장난인 줄 알았다. 내가 되게 아까 예민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형 무안할까봐 막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근데 형이 쿨한 게 뭐냐면 뒤끝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본 사람 중에 뒤끝 제일 없어. 그 형은 그래? 그래, 뭐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하고 진짜 그 얘기하는 도중에는 되게 딱 이제 분위기 딱 잡았는데, 미안, 내가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제가 잘못했다는 걸 형도 아니까 정말 뒤끝이 없어요. 내가 본 형 중에 진짜 뒤끝이, 형 다른 형들도 뒤끝이 없긴 해요. 근데 진짜 뒤끝 없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형은 가끔 보면 뭔가 약간 제일 편한 형도 있는데 되게 고마워요. 그 형은 이제 우리 팀 형들이 다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선을 몰라요.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멤버들 이제 00년생끼리는 엄청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야 되고, 이엔이도 솔직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딱히 불편하기보다는 어떻게 대해야 되지 했는데, 그냥 말하다 보니까 솔직히 생일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렇게 연습생 때 말고 이제 데뷔하고 나서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되고, 형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되게 많았었는데, 뭔가 형들이 이제 제 배경을 알잖아요. 난 말레이시아에 살았었고 외국에 살았었고, 그리고 애초에 막 선배 후배 이런 걸 부를 수 있는 학교에도 안 다녔었고 하니까
그냥 그걸 다 이해해주고 아 얘는 원래 이런 친구 하면서 되게 잘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조금씩 선을 넘어도 형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냥 웃어주고 같이. 참 고마운 멤버들이에요, 형들도. 공공주 썰. 공공주 릭스가 요즘 너무 귀여워요. 아까도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릭스랑 같이 내려왔어요. 근데 요즘 백허그를 진짜 자주 해요. 막 얼굴 이렇게 부비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젠가? 그러니까 이제 씻고 나오면 이제 뭐 그 말려야 되니까 머리 이제 위는 안 입고 머리 말린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젖을까봐. 근데 이제 백허그 하면서 막 등에다 뽀뽀를 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엔이보다 더 동생 같아요. 귀여워. 릭스가 요즘 진짜 귀여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교를 많이 안 피워, 그러니까 귀여운 건 알고 있고 착한 것도 알고 있는데 약간 저한테 애교를 막 피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저는 저한테 애교를 부리면 되게 잘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창빈이 형처럼 이러면서 괴롭히려고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약간 귀여운 애교 있잖아요. 창빈이 형도 귀여워요. 근데 그 형이 일단 저한테 애교를 부리면 저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보이는 애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막 정색하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서로 귀엽게 하는데 릭스는 귀엽습니다. 아까도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 막 백호가 하고 막 뭐해? 그러니까 되게 다정해요. 말투가 되게 다정해요. 오늘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진짜? 나는? 이러면서 자기 먹은 것도 얘기하고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백허그가 이제 그 친구랑 저랑 키가 비슷하니까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닉스예요. 닉스가 저보다 키가 크면 이렇게 안 해줄 텐데 저랑 키가 똑같으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용복이라고 부를 때는 가끔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약간 하이텐션일 때 우리 뽁뽁이 이렇게 가끔 요 뽁뽁스 이렇게 부르거나 그러는데 거의 그냥 저는 릭스라고 불러요. 뭔가 이제 릭스라는 발음이 약간 용복은 이제 약간 딱딱 팍팍 박히는 발음이고 릭스 이렇게 하면 약간 흘러내리는 발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입이 잘 붙어서 릭스. 지성이는 형보다 형아라고 하는 게 익숙해?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저희 형이랑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저희 친형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형이랑 애초에 그 3살 차이긴 한데 애초에 그게 없었어요. 형이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제가 선이 없었고 완전 친한 친구처럼 지냈는데 호칭은 형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맨날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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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그게 저한테 버릇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바꾸려고 형아라고 하면 너무 약간 이제 나도 이제 20살이고 좀 너무 약간 애티 나지 않을까 해서 약간 형님으로 바꿔서 형님 형님 막 이러면서 장난으로 바꿨었는데 너무 안 붙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고 부르면 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나와요, 형아가. 리노 형은 제가 거의 형이라고 안 부르고 리노링 이렇게 불러요. 리노링 아니면 멀리서 볼 땐 리노링 이렇게 부르거나 요 아니면 형 이렇게 불러요. 형아 이렇게 부르거나 그렇게밖에 안 불러요. 민호 형은 진짜 많이 안 불러봤어요. 데뷔 이후에 민호 형 이름을 잘 안 불러봤어요. 그래서 민호 형이라고 하면 살짝 어색해요.
그러니까 뭐 관계가 어색한 것보다 내가 어색해요, 말하는 게. 공차 픽 뭐예요? 타로 밀크티, 당도 50%, 펄은 조금만. 리노랑 같이 V앱 할 계획 있어? 또 이제 시간이 되면 형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능 40일, 수능 40일 남았어요. 여러분, 수능 화이팅 하시고, 수능 항상 추울 때 보실 텐데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잘 붙을 거예요. 잘할 거예요. 우리 스테이는 다 잘해. 우리 스테이는 못하는 게 없어. 할 수 있어. 파이팅. 리노링 다음에 이제 팬싸할 때 기회가 있으면 리노한테 리노링 이렇게 불러봐요. 되게 잘 붙어요. 지성이 V의 꿈이나 생신에 너무 좋아서 기쁨에 삼바 댄스를 추고 싶다.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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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손목 너무 맞아요. 저 뼈가 되게 얇아서 손목이 되게 얇아요. 이렇게 보면 알려나? 네, 손목이 엄청 얇아요. 볼점이요 이거? 옛날에는 이거 되게 많이 가리려고 했는데 네, 요즘은 그냥 뭐 무대용 메이크업을 할 때도 많이 안 가릴걸요? 솔직히 잘 몰라요. 저는 되게 이 점 좋아해서. 손 크기가 제가 아마 두세 번째로 작을 거예요, 멤버 중에서. 용복이가 저보다 조금 더 작고, 누구였지? 창빈이 형이랑 저랑 비슷할걸요. 창빈이 형이 저랑 비슷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리노 형이 손이 좀 작아요. 리노 형이 손이 뭐래? 손이 좀 작은데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리노 형이나 창빈이 형이었나. 어쨌든 저도 되게 작은 편이라서. 네, 리노 형 작아요. 이 정도는 뭐죠? 저 진짜 작아요. 진짜 많이 펴도 이만큼이에요. 안 돼요. 이러다가 손 찢어져. 아파. 지성아, 내가 너의 영상통화 팬사인회 처음으로 붙었어요. 곧 만나. 곧 만나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쓰리같이 작곡할 때 어떻게 같이 작곡해요? 얘네 아마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형들이 생각보다 배려심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곡 작업할 때 서로에게 의견이 충돌되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해요. 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제가 봐봐요. 프리코러스 탑라인을 만들어 왔어요. 찬이 형도 프리코러스 탑라인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일단 서로 먼저 이 형 걸로 하라고 내 생각에는 내 것보단 형이 좀 더 좋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창빈이 형이 와요. 그러면 둘 다 간호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창빈이 형한테 차라리 고르라고 하고, 이제 봐봐요. 찬이 형께 됐어요. 그럼 찬이 형 걸로 하는 걸로 하자 하면 찬이 형이 그게 또 미안해서 저한테 그러면 반은 내 거 쓰고 반은 너 걸 쓰는 게 어때?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이게 어울리면 또 쓰고 안 어울리면 그냥 제가 형, 제 생각엔 찬이 형 천재예요 이러면서 그냥 형께 맞는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되게 서로 되게 배려를 많이 해요. 왜냐면 애초에 곡 작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민해지면 조그만 부분에서 서로 기분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배려하고 얘기 많이 하고 서로 잘 맞춰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곡 작업할 때는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곡 작업할 때는. 옛날에 그건 있었어요. 제가 연습생 때 진짜 피곤했어. 엄청 피곤했었어요. 그때 되게 연습생 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곡 만들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창빈이 형 곡을 만들어서 저한테 들려줬어요. 근데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 그때 버릇이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자요. 이러고 있다가 야 앉았어, 진짜 일어나면 진짜 자동적으로 앉았어, 노래 틀어줘 했는데 노래 다 틀은 상태고 이미 다 했어, 어때? 이러니까 한 번 더 들려주라 하고. 그때는 네 그랬죠. 작곡 처음 시작할 때 독학으로 했어요. 일단 작곡 작사를 하잖아요. 제가 편곡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애초에 옛날에 이제 큐베땡이나 막 그런 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애초에 약간 기계를 못 다루는 손이에요. 큰일 나요, 기계 다루면. 나쁜 손들이. 네. 그 기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마수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만지면 안 되는 손이라서. 네. 작곡 작사는 애초에 작사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자작 랩 하나 그리고 뭐 그냥 보통 노래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갔었거든요. 자작 랩을 하면서 일단 작사 능력을 많이 키웠던 것 같고, 작곡 같은 경우에는 랩에도 멜로디 랩이라는 게 있잖아요. 멜로디 랩을 하면서 이제 또 멜로디를 만드는 탑라인을 만드는 스킬도 조금씩 늘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초에 이제 연습생 때 막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아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이제 서로 다른 거죠. 지금 뭔가 곡 작업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건데, 그때는 뭐를 더 열심히 했냐면 가사를 정말 많이 썼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옛날에 가사를 정말 많이 썼는데 쓸 수가 없는 게 왜 때문이었냐면 내용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무내용, 아무 내용 없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라인 맞으면 그냥 써버리고 영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써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가사는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쓸 수가 없는 게 글씨 때문이에요. 거의 하루에 컨디션이 좋으면 막 16마디 3개씩 주고 그러고 하루에 무조건 1개씩은 썼어요. 하루에 무조건 1개씩은 쓰고. 근데 그게 지금 다 자료가 없는 게 휴대폰을 한 3번 바꿨어요, 연습생 때. 휴대폰도 3번 바꿨고, 그때는 이렇게 옮기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제가 스마트폰을 좀 늦게 써가지고 어떻게 그냥 전화랑 인터넷 하는 용으로, 그리고 그 끼똑 이거 하는 용으로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옮기는 기능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막 없고, 막 휴대폰에 그게 없을 때는, 배터리 없을 때는 막 그때 당시 악보? 막 널브러져 있는 악보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쪽에 안 쓴 악보들 막 뒤에 막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서랍장에 넣었다가 그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저 진짜 기계치예요. 귀 몇 살 때 뚫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13살 때 뚫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을 먼저 뚫었었는데, 아닌가? 왼쪽인가? 네, 왼쪽을 먼저 뚫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귀를 어떻게 막 어떤 부분에 뚫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쪽에 먼저 뚫었었는데, 귓볼이 여기가 있으면 밑에 살짝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정중앙에 뚫어가지고 제가 보통 이런 작은 걸 하면 얘가 너무 올라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항상 조금 긴 거래요. 그래야 티가 안 나서 여긴 짧은 거 하고. 여긴 한국에서 뚫었어요, 여기 2개.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도. 처음에는 되게 귀 뚫으면 막 아프고 관리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맨날 막 소독해줘야 되고 하는 거 번거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괜찮아지더라고요. 현진이랑 MC 했던 후기 알려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것보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해야 되나? 라이브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떡하지? 너무 힘든 것보다 제가 실수할까봐. 왜냐면 제가 실수하면 저만 혼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현진이한테도 그 피해를 끼칠까봐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되게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전날 막
대본 나오면 계속 이거 보고 있고 근데 와 근데 대본을 외우는 게 진짜 어느 정도 외웠다 싶어서 딱 하잖아요. 다 까먹어요. 진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저 진짜 현진이 진짜 리스펙해요. 와 어떻게 얘는 매주 이렇게 항상 하는 거지. 진짜 맨날 이제 현진이는 좀 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방이 좀 더 남아 있으니까 하하 우리 먼저 간다 이러면서 놀리고 갔었거든요. 놀리는 것보다 우리 먼저 간다 좋겠지? 미안해요 놀리는 거네요. 어쨌든 그러면서 갔었는데 그거 한 이후로 진짜 많이 미안해졌어요. 아 얘 진짜 얘도 피곤할 텐데 막 계속 나와서 하는구나.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쪽 작가님들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맨날 계속 편하게 하라고 해주시고 리허설 때 조금씩 실수를 했었는데 그것도 아 괜찮아 그러면서 괜찮아 생방 때 안 그럴 거야 너 잘하잖아 이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방 때는 좀 덜 떨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엄청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이제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솔직히 생방하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 MC분들도 감사했고 우리 앞에서 해주신 작가님들도 너무 감사했고 카메라 감독님도 피디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현진이 엄중 70살 될 때까지 꼭 하게 해주세요. 이리노 보라트가 뭐예요? 네? 이리노 보라트 모르겠는데 일단 보라트 볼살이 많이 올랐네요. 네 진짜 저희를 너무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현진이한테 좀 고마워요. 됐나? 왜? 검정고시 어때서 쉬웠어?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제가 언제 갔죠? 아마 15살 때 초, 중 그리고 16살 때 고등학교 따고 며칠 있다가 회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가 이제 딱 검정고시를 시작했을 때 솔직히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되게 항상 숫자들이 막 분명 칠판에 있는데 막 날라다녀요. 막 이러고 날라다녀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비교적으로 다른 검정고시보다 많이 쉬웠고 제 기준에서 물론 지금은 좀 더 많이 어려워졌대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쉬웠던 것 같고 중학교 검정고시도 이제 평균은 되게 다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고등학교 검정고시였는데 진짜 원래는 언제였지? 4월 8월이었나? 어쨌든 그게 주기적 1년에 2번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쯤에 초중 보고 그 다음 해 고등학교 봤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었는데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점수로 통과를 했습니다. 솔직히 검정고시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도 상처받아서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분이 안 좋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이제
그때 저는 내성적인 제 안에 있던 내향인 쿼카가 다시 나와가지고 되게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이랑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저는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이게 타인한테 받은 상처면 내가 정말 흥분하면 얘기를 막 두서 있게 잘 못하니까 그냥 화 좀 가라앉고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스케줄이 다 끝나고 만약 내가 멤버한테 어떤 이유로 인해 예를 들어서요 멤버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녁에 가서 아까 약간 장난식으로 말해 아까 이것 때문에 뭐 좀 그랬어 엄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야 그 친구도 내가 이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팠구나라는 것도 알고 물론 장난식으로 받아주는 이제 방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 다음부턴 그걸 인식하고 이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상황적에서 상처를 받으면 솔직히 저도 그건 아직 어려워요. 그쪽에 상황적인 건 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이제 다르게 우와 네 어쨌든 하트가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상황적인 걸로 힘든 게 딱 오면 나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되게 솔직히 힘들긴 해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봤으니까. 근데 뭔가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싶어도 의지를 못하게 될 때도 많아요. 왜냐면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타인한테 기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힘들어요. 힘들고 막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기분 없다는 말이 되고 그럴 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겨내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이겨내주세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힘드신지 모르겠지만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꼭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모든 분들. 선 잘 지키지 못해서 친한 언니랑 싸우는 것 같은데 내가 내성적이란 말 못하고 어떻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케바케예요. 저는 너무 이제 운이 좋았던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 날 잘 이해해주고 너무 날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배경을 얘기해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을 조금 넘어도 그 형들이 이해를 해주고 이제는 저도 이제 형들이랑 같이 있어 보니까 어느 정도 선이 있겠다 싶어서 조금씩 조절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솔직히 많아요. 근데 우리 스테이도 이제 선을 잘 못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어른한테 갑자기 어색해질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약간 아무리 친해도 약간 어른을 공경하듯이 하는데 어른에게 예의를 차리듯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의아해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너무 심할 정도로 예의가 발라졌지? 이렇게 하면 정말 친한 관계라면 그 언니분이랑 정말 친한 관계라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사실 언니한테 선을 자주 넘어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선이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언니한테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예의를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예의를 차려봤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얘는 그래도 나 때문에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그쪽에서부터 고마운 감정과 미안한 감정이 섞이면서 이제 서로 그쪽을 시작해서 깊게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이후의 얘기는 우리 스테이가 말을 예쁘게 하면서 하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라는 의미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시험 망쳤어요? 시험 망쳐서 잘하고 있어도 그 눈물 한 바가지 흘렸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물론 시험이 학생 신분일 때는 조금 좀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은 어떤 걸 하든 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지금 자기가 뭐 미래에 크게 되겠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한번 망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한번 그냥 넘어진 거예요. 걸음마도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지면 넘어졌어 하고 다시 열심히 걸어봐야지 하고 걷고 한번 시험을 망쳤어요. 그 다음엔 안 망치도록 무언가를 보완해서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예요? 아닌데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내려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상심해하지 말고 다음 시험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응원합시다. 화이팅!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 응원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왜 항상 소통방송이라면서 고민 상담을 하고 있네요. 한담소가 됐어요. 현진이 컨텐츠를 뺏어버렸네? 지성아 고마워. 완전 오해했는데 눈물 쏙 들어간다. 강대중 내려줘. 안 돼요. 오늘만큼은 계속 웃고 있으세요. 우울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웃고 있어요. 아니 쭈꾸미 좋아해? 그러니까 쭈꾸미 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쭈꾸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하는데 제가 아는 쭈꾸미 요리는 매운 거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진짜 심각한 맵찔입니다. 저 진짜 매운 거 못 먹어요. 저 고민이 있어요. 제 꿈이 작가인데 그 길이 너무 막막해서 고민이에요. 맞아요. 자기 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되게 불확실해져요. 어떤 꿈이든 물론 우리 방금 고민 말해준 스테이도 그렇고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솔직히 제가 이걸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물론 옛날부터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게 꿈이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 저 말레이시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게 되냐면 검정고시 하나로 왔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고 너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데뷔를 해서 좀 이젠 조금은 당당한 제가 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스테이가 그 꿈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보고 막 하려고 해도 이제 머릿속에는 돼 있는데 정말 자신이 없을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자신이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일단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까 말한 스테이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물론 작가가 되고 싶지만 혹시나 그냥 예를 들어서 작가가 아니더라도 뭘 해도 뭐 제가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장은 못해도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자신감만 있다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게 불안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 연수생 때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네, 막 내 친구들 막 나가고 막 그랬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되게 근데 나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너는 뭘 해도 될 아이라고. 아이고, 우리 엄마 말도 우리 아빠 말도 배웠네. 뭘 해도 될 아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크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중심을 잡을,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고 어떤 어떤 꿈을 갖고 있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뭘 하든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 참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거를 새겨놓으세요. 여러분들은 뭘 하든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고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는 일만 남았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작가님이 되기 위한 어떤 길이나 루트는 잘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꿈을 가진 이들에게 응원을 합시다. 화이팅.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괜히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막 보세요. 저는 진짜 봐봐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인싸 이런 것도 아니었고 맨날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정말 못했고 막 가정이 막 엄청나게 막 큰 부자 이런 것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마냥 꿈만 있었어요. 난 꼭 나중에 커서 아이돌 가수가 될 거야. 이런 꿈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노력한 게 있다면 가사 쓰는 거. 근데 그랬던 친구가 13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정말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었겠어요. 저는 정말 그거예요. 난 뭘 해도 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초반에는 두려움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꿈을 이루고 나서 생각할 게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 전에는 되게 당당해졌어요. 그냥 사람이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에이, 뭘 고마워요. 고마우면 이제 표정 웃어요. 알았죠? 하고 있지 말고 웃어요. 평소에 웃어야 복이 옵니다. 아가야, 누나 친척 아가도 말레로 이민 갔는데 한국에 그립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 정말로 어떻게 해줘야, 저도 되게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 되게 컸거든요.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 물론 말레이시아에 있는 생활도 너무 만족스럽고 많이는 없었지만 친구들이랑도 되게 원만한 사이로 되게 잘 지냈어요. 근데 마음속 한켠에 되게 한국에 가고 싶다 했었는데, 솔직히 그 친척 아가가 어떤 약간 몇 살의 아가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청소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어쨌든 청소년을 가정했을 때 우리 스테이가 이 아가보다, 이 청소년 친구보다 어른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한국으로 데리고 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그냥 괜찮아 나중에 오면 되지 이런 말도 물론 좋지만 한국의 유행이랑 말레이시아 유행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되게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한국에 대한 유행 찾아보는 거, 그리고 뭐가 요즘 유명한지 맨날 그런 거 찾아보는데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몸소 제가 여기 살지 않는 이상 좀 달라요, 알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스테이가 그 아가 친구한테 요즘 이런 게 유행하더라, 뭐 어떤 게 유행하더라, 뭐 나중에 한국 오면 같이 한번 해보자, 아니면 같이 뭘 보자,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시면 그 친구가 물론 더 가고는 싶어 하지만 나 한국 가면 그래도 되게 재밌게 놀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답니다. 솔직히 이거는 저의 케이스여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케이스였으면 좋겠네요. 지성아, 나도 고민 있어. 지성이 웃으면서 달려오는 벌금 포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 근데 달려오면서 그거 내가 봤거든요, 코카 이런 거. 이런 건가? 이건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뜬금없었죠? 지성아, 돈을 벌고 싶지만 이름이 돈 어떻게 해? 미안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돈을 벌고 싶은데 일하기 싫을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해요. 나 이거 어떻게? 머리에 과부하가 걸렸나? 공공주 V앱 계획은 없나요? 공공주 V앱 진짜 한지 오래됐네요. 저 노란색 머리였을 때 마지막이었으니까 한번 언제가 되죠? 잠시만, 언제가 되지? 지금 한 명씩 부를까요? 한 명씩 부를까요? 아니에요. 지성이 과부하 걸리게 한 스테이 누구야?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스테이 분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서로의 소통 미스가 있었던 걸로. 아니, 너 평상시에 헬스나 운동해? 네, 제가 되게 자주 하다가 한 3개월 쉬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있길래 안 되겠다, 운동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젠가부터 시작했는데 근육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죽겠어요. 리노링과의 V앱, 공공주 V앱 기다릴게. 네, 솔직히 언제 할진 잘 모르겠지만 화이팅. 오케이. 자, 지성아, 이제 취업하면 졸업생인데 공부하다가 여행 들어갔다가 힘없고 가 정말 고마워. 눈물 흘리는 중. 눈물 흘리지 마세요. 눈물 흘릴 거면 나중에 슬픈 영화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물 흘리세요. 지금은 흘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는 날이 너무 많으면 슬프잖아요. 웃어요. 봐봐요. 위로가 됐다는 건 행복해지. 그래도 슬픈 마음이 없어졌다는 뜻인데 울지 말고 여러분 웃으세요. 이렇게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지성이 배고픈 아직 그대로니? 그대로입니다. 뭐 언젠가 보여줄 날이 있겠죠? 누나가 예전 몸이 좋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 몸이 어떤 예전 몸이에요? 근데 완전 예전 몸 아니면 운동도 약간 예전 몸이거든요. 지성이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건 괜찮니? 그럼 웃으면서 눈물을 떨어뜨려 주세요. 올린 노래 누가 만들었어? 스리라차와 우리 피디님이 같이 만든
맞습니다.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케이. PD님이 같이 도와주셨어요. 애초에 트랙도 그리고 탑라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도와주셨고, 트랙은 애초에 PD님 거고 PD님 거고 이제 저희가 한번 스케줄 끝나고 PD님이 쓰리아차를 부르셔가지고 여기 녹음실에서 PD님 위에 작업실에서 한번 트랙을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너무 러프한 상태여서 사실 되게 뭔가 나팔 소리 근데 너무 러프한 상태여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며칠 후에 완성본을 만들어주셨는데 큰일 났다. 야, 이거 명곡 나오겠다 했는데 띵 나오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PD님이 프리도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되게 강렬한 랩을 많이 뱉으면서 되게 잘 나와가지고 행복합니다. 승민이랑 지갑 사건 팀을 뭐 없었어? 아니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좀 솔직히 제가 애들한테 좀 예민하게 대했던 것도 많았고, 지금은 되게 잘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해졌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승민은 애초에 착한 애여가지고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그 친구랑. 지성아 올린에서 왜 이렇게 잘해? 마지막 댄스 브레이크에서 놀랐어. 올린 지성이 센터 파트 많아서 살짝 부담돼요. 왜냐면 센터에 있다는 거는 그 정도를 그만큼 잘 살려야 되는데 어쩌지? 열심히 해야죠. 애들한테 이제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스테이에게 보여주려면 제가 센터에서 열심히 해야죠. 와, 근데 저도 약간 웃긴 게 멤버들이랑 있을 때 제 갭 차이가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 갭 차이를 올려놓은 영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같아. 나 진짜 이 목소리도 멤버들이랑 있을 때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신기해. 자, 여러분 운전 집중이 안 돼? 집중하세요. 운전은 집중해야 돼요. 이거 혼날 거야. 혼나야 돼. 빨리 끄고 운전에 집중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제 슬슬 가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스테이랑 얘기를 해봐서 즐거웠고, 다음에는 저 혼자가 아닌 옆에 언젠가는 리노 형 누군가 합성 한번 렛츠고. 오케이 여기에 리노 형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007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끝나시고 오늘 숙소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 안녕.